이 책은 200년 전 강진에서 쓰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초가 지붕을 감싸고 등잔불은 어둠을 비춥니다. 다산은 붓을 들어 조용히 글을 적습니다. 이 글이 언젠가 백성의 삶을 바꾸길 바랍니다. 잉크 냄새 속에 그의 숨결이 남고 시간은 고요히 멈춰섭니다. 젊은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거중기로 성을 세우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죠. 저 힘으로 성을 세우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떠나자 그의 기대도 흔들렸습니다. 다산, 이 힘으로 백성을 돕거라. 전하,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든 손은 무력함을 느꼈고 마음은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밤, 다산은 붓을 들었습니다. 고요한 등잔불 아래 글자가 종이에 새겨집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부터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는 벼슬을 잃었지만 양심과 도리를 지켰습니다. 제자에게 글을 전하며 마음을 다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나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평화를 느끼고 실천하는 지성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피어난 지혜의 꽃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남양주 마제마을. 안개가 강위를 덮고 새소리가 희미하게 울린다. 어린 약용이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물결을 바라본다. 바람에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린다. 마제의 새벽은 고요하였다. 잔잔한 강물 위로 햇살이 번지며 하루가 깨어났다. 10살 남짓의 약용은 아침마다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물이 흐르듯 사람의 삶도 흘러야 한다는 말씀을 아버지께 들은 탓이었다. 약용은 손에 쥔 돌멩이를 던졌다. 물결이 퍼지고 그 위로 햇빛이 반짝였다. 그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세상을 배우고자 했다. 물은 막히지 않으니 흘러갑니다. 공부도 그런 것입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들판을 향해 걸어오셨다.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하였다. 정중한 기운이 흐르는 아버지의 서재. 창호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책상 위에는 먹이 놓여 있고 향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약용이 조심스레 앉아 천자문을 읽었다. 아버지 정재원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실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글은 마음을 닦는 거울이자 백성을 살피는 창이다. 약용은 글자의 뜻보다 그 말씀의 무게를 더 깊이 새겼다. 약용아, 글을 배운다는 것은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살피기 위함이다. 글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먹향이 짙어지고 창밖으로 들려오던 새소리가 멎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약용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이제 글을 익히는 손끝마다 백성의 얼굴을 떠올렸다. 햇살이 기울고 논바닥에서 개구리 울음이 들렸다. 약용이 아버지와 함께 논두렁을 걸었다. 농부들이 허리를 굽혀 모를 심고 물결 위로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날 아버지는 글보다 논을 보여주셨다. 약용은 책에서 본 글자보다 더 큰 배움을 눈앞에서 보았다. 땀 흘리는 농부의 손, 흙 묻은 발, 그리고 저물어가는 하늘빛. 모든 것이 한 권의 책 같았다. 이렇게 고된데 왜 웃으며 일하십니까? 그분들은 하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지. 백성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다. 그것을 모르면 글은 헛것이다. 논둑을 따라 걷던 약용은 발끝에 닿는 흙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의 공부는 늘 백성을 향해 있었다. 이른 새벽 마제의 안개 낀 들판 위로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젊은 약용이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하였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이슬이 풀잎을 적셨다. 그의 눈빛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오늘의 길은 단순한 유학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길가에서 농부 한 분이 낫을 들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셨다. 약용은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다. 그의 시선이 농부의 손에 머물렀다. 굳은 살 박힌 손, 갈라진 손마디에서 묵묵한 삶이 느껴졌다. 저 손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공부일 텐데. 약용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며칠 뒤 약용은 한양의 북쪽 언덕에 있는 스승 이가완의 집에 도착하였다. 서재 안에는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하고 창밖에는 매화 향이 감돌았다. 스승은 조용히 글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셨다. 약용, 과거를 본다 하더구나.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세상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굶주린 백성이 없고 억울한 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과거는 문을 열어주지만 그 너머의 길은 내 뜻이 만들어 가야 한다. 스승의 말이 끝나자 매화 향이 서재 안을 채웠다. 약용은 고개를 숙여 답례드렸다. 그는 이제 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과거 시험날 봄이었지만 한양의 공기는 차가웠다. 젊은 선비들이 줄을 서 있었고 붓과 종이가 떨리는 손끝에 매달려 있었다. 약용은 눈을 감았다. 이 글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는 천천히 붓을 들어 올렸다. 종이 위로 글줄이 이어졌다. 백성을 위한 법과 제도, 나라를 위한 마음이 그 붓끝에서 피어났다. 며칠 뒤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지만 약용의 얼굴에는 미소보다 책임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글로 얻은 이름보다 행동으로 세상을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바람이 스쳤다. 그의 눈은 이미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조정에 대청한 차가운 긴장이 감돌았다. 관원들이 둘러앉아 엄한 얼굴로 명부를 읽었다. 약용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묶여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약용, 신유년 사교 혐의로 강진의 유배를 명한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약용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억울함이 가슴속에 맺혔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 것을 믿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피어올랐다. 권세가 진리를 누르고 올곧은 말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다. 밤 마제의 집. 달빛이 처마 끝에 내려앉고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아내 해강이 짐을 싸고 있었다. 아이들이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 곁에 매달렸다. 약용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말거라. 세상은 멀리 돌아가도 결국 바르게 가야 한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건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다. 허나 마음이 굳으면 어디서든 길은 있다. 해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다. 강진으로 향하는 길, 산새가 울고 바람이 스쳤다. 약용은 2개의 짐을 들고 있었다. 책과 붓.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새어나왔다.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그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앞에는 고립과 추위, 그리고 긴 사색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훗날 백성을 위한 학문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이었다. 강진 앞바다에 안개가 깔렸다.
바람은 짠내를 머금고 파도는 조용히 모래를 쓸었다. 약용은 천천히 해변을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옷은 낡았고 신발엔 흙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깊고 단단했다. 유배지의 첫날, 약용은 초가로 지은 작은 방에 머물렀다.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곳에서도 세상을 배워야 한다. 고통조차 배움이라면 그 또한 나의 길이다. 밤이 깊어지자 촛불이 흔들렸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책을 펼치고 다시 붓을 들었다. 며칠 뒤 약용은 강진의 들판을 걸었다. 농부들이 삽으로 물길을 트고 여자들은 볏짚을 엮고 있었다. 그는 그들 곁에 앉아 물었다. 이 물길은 자주 막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가물면 말라버립니다. 약용은 논두렁을 따라 흐르는 물의 방향을 살폈다. 낮은 데로 흐르되 머물지 않는 강물처럼. 그는 집신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흙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손으로 흙을 쥐며 중얼거렸다. 이 물을 다스리는 법을 알면 백성의 삶도 편해지겠지. 농부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약용은 학문이 곧 현실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진의 초당 한켠, 약용은 조그만 방을 연구실로 삼았다. 책상 위에는 나무 조각과 밧줄, 간단한 도면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붓 대신 자와 끈을 들고 실험을 시작했다. 하루는 다리 구조를, 또 하루는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연구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약용은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하늘은 늘 움직인다. 나도 머물면 안 되겠지. 그는 손끝으로 밧줄을 조이고 나무의 각도를 재었다. 땀방울이 떨어졌으나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학문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싹트고 있었다. 수원 화성의 공터, 봄 햇살 아래 약용이 서 있었다. 주변에는 목수와 장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과 밧줄, 세 바퀴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거중기의 설계가 이제 막 완성된 순간이었다. 자, 이 밧줄을 걸고 돌을 들어 올려 봅시다. 장인들이 약용의 지시에 따라 손을 맞잡았다. 밧줄이 팽팽해지고 돌이 서서히 떠올랐다. 사람들이 놀라며 탄성을 질렀다. 약용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힘이 모이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더해지면 힘은 100배가 됩니다. 그의 눈앞에서 돌덩이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비로소 백성을 위한 기술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약용은 수원시장을 걸었다. 새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 무거운 짐을 쉽게 나르는 상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학문이 백성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선생, 이 다리 덕에 장이 편해졌습니다. 약용은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모두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방법을 찾았을 뿐이지요. 노인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다. 약용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학문은 반드시 백성에게 닿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그를 흔들었다. 조정의 시선은 차가웠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몰려왔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약용은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흘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백성을 위한 길이라 믿었건만 세상은 왜 이리 거칠단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이 종이 위에 새겨졌다. 진정한 학문은 실패 속에서도 백성을 향해야 한다. 그는 다시 세상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다. 강진의 겨울은 길고 적막했다. 눈은 천천히 내렸고 초당의 지붕에는 하얀 서리가 앉았다. 약용은 굽은 등을 곧게 펴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은 갈라지고 붓끝은 닳아 있었다. 밖에서는 까마귀가 울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잊은 듯 조용했다. 조정의 명이 또 내려왔다. 그의 글이 불어나다 하여 다시금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길이 옳은 것인가? 내가 믿은 학문이 허공을 치는 것은 아닌가? 한 줄의 한숨이 방 안을 채웠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겨울 냄새를 밀어 넣었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로 속삭였다.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 하였는데 그 백성조차 내 글을 읽을 수 없구나. 그날 밤 또 다른 제자의 부고가 들려왔다. 그가 가르친 젊은 선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약용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촛불이 흔들렸고 눈빛은 붉게 젖었다. 허망하구나. 글로써 구하려 했으나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는 몸을 돌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실패도 내 몫이라면 다시 써야겠지. 다음 날 새벽 그는 제자의 묘를 찾아갔다. 젖은 흙 위에 꿇어앉아 손을 모았다. 그대가 남긴 뜻은 내가 이어가겠소. 학문이 무력하더라도 정의만은 꺼지지 않게 하리다. 그는 묘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눈이 내렸다. 그 눈빛 속에서 다시금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봄바람이 초당의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약용은 새벽마다 붓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마음은 잔잔했다. 백성을 위해 써야 한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 글이 사람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그는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갔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그의 손끝에서 백성을 위한 나라의 법과 도리가 태어났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닭이 울었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니 내가 쓴 글도 그 길 위에 있겠지. 낡은 책상 위에 원고가 산처럼 쌓였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구나.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초가 앞에 꿇어앉아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희도 그 뜻을 잊고 싶습니다. 약용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학문은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백성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위한 길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게 울렸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늦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소. 한 마음이 이어지면 1000년 뒤에도 꽃은 피지. 제자들의 눈이 젖었다. 그날 초당에는 작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 피어났다. 해질 무렵 약용은 강가에 섰다. 붉은 노을이 물결 위에 번지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내 삶이 비록 험하였으나 오늘만큼은 고요하구나.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백성을 위한 길, 그것이 곧 내 삶의 뜻이었소.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 평화가 묻어 있었다. 약용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물어가는 빛 아래서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봄 햇살이 강진 초당의 마루를 비추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가지 위를 오갔다.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고요한 숨결이 머물러 있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초당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한 연구자가 그들 앞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기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중 저술을 이어간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의 원고가 완성되었지요. 학생들은 말없이 벽에 걸린 초상을 바라보았다. 약용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한 학생이 낮게 속삭였다. 백성을 위해 살았던 선비의 길, 지금도 배울 점이 많네요. 연구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의 글은 단지 학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햇살이 초당의 마루 끝까지 번지며 먼지를 비쳤다. 그날 오후 연구자는 바다로 향했다. 넓은 수평선 위로 갈매기가 날고 파도는 잔잔히 밀려왔다. 그는 발밑에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멀리 보이는 산과들이 모두 약용이 바라보던 풍경 같았다. 그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중얼거렸다. 선생의 학문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결국 사람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이 이미 다 보여주셨지요. 파도 소리가 대답하듯 밀려왔다. 그는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울림을 느꼈다. 하늘 위로 구름이 흘렀고 그 아래에 햇살이 반짝였다. 저녁 무렵 학생들은 다시 초당 앞에 섰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대숲을 지나 속삭였다. 한 학생이 조용히 일기를 꺼내 적었다. 공부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말보다 실천이 더 큰 가르침이다. 그는 펜을 놓고 초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해는 서서히 저물고 하늘은 붉은 빛에서 푸른 빛으로 바뀌었다. 그 고요한 빛 속에서 약용의 정신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강진의 바람은 대숲을 흔들며 속삭였다. 말보다 실천, 그것이 참된 길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피어난 지혜의 꽃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